안녕하세요. 고사우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베트남 창업과 관련한 영상을 준비하였는데요. 여러분은 창업을 생각할 때 어떤 부분을 제일 먼저 고민하시나요? 아마 돈일 겁니다. 자본이라고 하죠.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지식 창업이라는 분야가 유행하면서 소자본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사실 상당히 높아져 있죠. 소자본 창업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30대 분들의 경우 베트남 사업 관련 문의를 하실 때 자금과 관련된 고민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비전을 원하지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여유가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트남에서 좋은 아이디어와 소자본으로도 도전해 볼 만한 분야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베트남의 약속된 블루오션이자 전 세계에 돈이 모여들고 있는 이 바다. 베트남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길을 쫑긋 세워주세요. 그럼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한 베트남인에 관한 에피소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00년 베트남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중국 윈난성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라이짜오 지방이 그 배경입니다. 이 실화 속의 주인공인 짜농람 씨는 소위 말하자면 약초꾼이었는데요. 언제나처럼 그날도 산속에 약초를 찾으러 갔습니다. 짜농람 씨는 그날 우연히 바닥에 떨어진 찻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엄청나게 큰 고목나무 같은 차나무들이 질 위에 있었던 거죠. 수천 그루에 달할 것 같았다고 당시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해발고도 2500m의 산자락에 거대한 고대 야생 차나무 서식지를 발견한 우리의 주인공은 이 사실을 자신만의 비밀로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었던 덕에 돈 많은 중국인들이 고대 야생 찻잎을 엄청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중국의 경우 오래된 야생 차나무에서 생산되는 잎은 1kg에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 이상에 거래된다고 하네요. 우리 주인공은 일본인 지인에게만 이 고대 야생차나무 숲을 보여주고 한동안 중국인을 상대로 찻잎을 팔아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물론 비밀리에 말이죠. 이 야생 차나무 숲이 공개된 것은 그로부터 10년 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야생 차나무가 존재하는 지역은 베트남과 중국 국경을 기준으로 몇 군데가 있는데요. 투어들도 예전에 비해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제 무대에 베트남 차를 소개하기 위해 지역적인 차원에서 노력 중이라고 하죠.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베트남에는 아직 이런 곳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장소들, 이제 막 시작된 흥미로운 액티비티들. 오늘 소개해드릴 베트남의 블루오션이 바로 관광산업입니다. 지금은 아주 유명한 관광업체가 되었지만 호이안의 코코넛배를 한국 관광객에게 소개하면서 성장한 다낭땡땡이라는 회사도 있죠. 그들의 시장은 미약하였으나 베트남 전역을 거쳐 다 동남아 지역까지 현재는 창대해졌죠. 먼저 베트남의 관광산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광산업은 베트남 국가 차원의 전략사업입니다. 1981년 WTO에 관광 부분을 가입시키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베트남을 다녀간 외국 관광객은 126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 베트남의 관광 사업이 전 GDP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6.4% 이상일 거라고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중국 경제지에 따르면 이 수치는 2025년이나 2030년에는 13 내지 14%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이 시장의 규모는 1천억 달러 이상일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 내에 100조 시장이 된다는 이야기죠. 비나캐피탈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이클 포카랄리는 최근 기사에서 2024년 상반기에 기존의 한국인이나 중국인 관광객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관광객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5%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미국인 등 다른 국적의 해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해외 관광 분야와는 달리 국내 관광객의 여행도 크게 증가하기 시작해서 매년 4%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살짝 개인적인 의견을 보태자면요.
관광시장의 규모는 계속 성장 중이긴 하지만 인프라가 모자라는 베트남의 경우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 콘텐츠나 관련 서비스 사업은 아직 많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파고든다면 외국인들도 관광 분야의 창업에서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베트남에서 유명한 관광지를 살펴보면 이들이 프랑스 식민 시절 프랑스인들이 개척했던 휴양지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 당시 프랑스인들이 베트남에서 37개의 해변 그리고 5개의 고원을 그들의 휴양지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해변 중에는 유명한 낫짱, 붕따오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사파, 달랏, 바나일 같은 고원들도 식민 시절 휴양지로 개발되었던 곳입니다. 기존의 우수한 물리적인 경관에 프랑스인 고유의 방식으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그 인프라는 현재까지 이어지며 그들을 베트남의 유명 관광 도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VNAT, 베트남 관광청이 밝힌 베트남 관광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행객의 프로필을 보자면요. 첫 번째, 젊은 여행객이 많습니다. 27세에서 42세 사이가 가장 많고요. 이들은 전체 관광객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18에서 26세가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사를 이용하는 단체 관광객보다 셀프 가이드 여행객들이 83%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렴한 물가가 젊은 관광객을 끌어다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또한 여기서 베트남 관광산업의 첫 번째 특징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온라인 사업이 주도하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온라인에서 능숙하게 정보를 찾는 젊은 세대가 관광객의 대세를 이루는 만큼 베트남 관광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디지털이 주도하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성이 42.8%, 남성이 57.2%로 남성 관광객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베트남 관광 상품은 크게 두 종류의 상품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하나는 자연을 즐기는 에코투리즘과 어드벤처 투리즘, 그리고 역사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유적지 관람이 그것입니다. 다양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은 국립공원, 그리고 동굴 탐험, 산악지대 하이킹 등 자연 환경을 이용한 상품이 상당히 많죠. 또 개발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 분야이기도 하고요. 반면 최고의 관광도시가 호이안이라는 것에서 추정할 수 있듯이 미선유적, 호이안, 회, 님빈 등 아름다운 유적지를 돌아보는 코스 또한 대세를 이루는 관광상품입니다. 그리고 가성비 만점의 숙박시설을 베트남 관광의 가장 큰 장점으로 뽑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많은 해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베트남을 여행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엄청나게 많은 호텔과 리조트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호텔 시장은 이미 소규모의 자본으로 더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큰 플레이어들이 많아졌거든요. 반면 전형적인 호텔에서 벗어난 새로운 숙박 형태에 대한 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젊은 관광객들이 많으니까요. 끝으로 베트남에서 성장하는 시장 하나가 바로 메디컬 투어입니다. 놀라셨다고요? 예, 저도 처음엔 놀랐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경험을 하나 이야기해드리자면요. 다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미국에 살고 있는 베트남 교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회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휴가로 놀러 왔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물론 일부 맞기는 했습니다만 이 베트남 교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형수술을 받는 것이었죠. 싼 인건비로 인해서 베트남에서의 성형수술이 인기라고 하네요. 작년에 30만 명이 의료 관광객이었다고 하죠. 저번 영상에서 이 낫짱이 치과로 유명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치과 치료가 인기 의료 투어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베트남의 관광 사업 중에 새롭게 성장이 점쳐지는 분야가 바로 헬스 투리즘과 요양원 사업입니다. 중산층이 늘어나고 나라가 늙어가는 것에 대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베트남 의료시장 진출은 사실 쉬운 분야는 아닌데요. 절차도 타 사업 분야에 비해 좀 까다로운 편이죠. 자본금 하한선도 있고요. 허가를 받기까지의 기간도 상당히 긴 편입니다. 그리고 의료행위, 기기, 제약 등 전문 영역에 따라 조건들이 다소상이합니다. 일반적인 베트남의 창업 절차를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어떠셨나요? 이 관광사업은 앞으로의 성장이 확실시되는 베트남 내 유망시장입니다. 물론 유망시장이라고 해서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좋은 아이디어와 부지런함이 있다면 소자본으로도 시도를 해볼 만한 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 개인적으로도 관광산업 중 특히 호스피탈리티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아이디어를 검토 중에 있는데요. 사람을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창업 시에 꼭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분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 고 사우스의 영상도 궁금하신 분은 구독 버튼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베트남 그리고 동남아시아 창업 경제 정보 채널 고 사우스였습니다.